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곳. 오색 이야기, 보따리의 호순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풀어낼 보따리는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바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진 그리움을 품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아련하게 자리하고 있을 그 이름, 바로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 당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어 주신 별님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나는 풋풋하고도 애틋한 로맨스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그 시절의 순수하고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눈부셨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내가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네. 젊은 친구들이 뭘 알까 싶다가도 사랑이란 감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거니까. 하긴 내가 젊을 적엔 지금 젊은이들처럼 연애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하하, 내 20살 적 이야기야. 1980년대 초였을 거야. 그땐 모두가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만은 가득했던 시절이었지. 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교복 입은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한복이나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었어. 지금처럼 휘황찬란한 가게들은 없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가슴 설레고 다방에서 미팅 한번 하면 며칠 밤잠을 설치던 그런 순수하던 시절이었어. 나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 당시에는 여학생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던 때였어. 그만큼 책임감도 컸고 뭐라도 빨리 배워서 세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연한 사명감 같은 게 있었지. 공부벌레였지. 하긴 내가 평생 책과 함께 할 줄 알았던 내가 세상에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캠퍼스에서였어.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교내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어. 내가 전공이 역사였으니 당시에는 역사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었거든. 동아리 방에서 빌려온 역사책을 한 권 들고 벚꽃 그늘 아래에서 친구들과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저 이 책 혹시 빌려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고개를 드니 맑은 햇살 아래 서 있는 그 남자가 있었어. 앳된 얼굴에 깔끔한 교복 차림이었지만 키는 훤칠했고 눈매는 참 깊었지. 그 손에는 낡은 인문학 서적이 들려 있었어. 세상에 저런 책을 읽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 당시 나는 그저 시험 공부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고 춘곤증에 꾸벅꾸벅 졸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 책 표지를 보니 내가 읽고 있던 책과 같은 시리즈의 다른 제목이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책을 그에게 내밀었지. 아, 네. 잠시 쉬려고 나왔는데 이 책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다 봐서 빌려가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촌스러운 대답이었지. 호호. 그는 빙긋 웃으며 책을 받아들고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것도 다 읽으시면 저에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말하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책 한 권으로 묘하게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지. 마치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삭임처럼 조용하고도 찬란하게. 아,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셨군요. 저도 모르게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책 한 권으로 시작된 인연이라니. 왠지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풋풋하고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인연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부터 그 시절의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책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이게 되었지. 그 친구는 나와 같은 과는 아니었고 공대생이었어. 당시에는 공돌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는 어쩐지 다른 공대생들과는 달랐어. 거친 역사를 공부하는 나와 달리 그는 세상을 이치로 설명하는 걸 좋아했지. 그게 참 신기했어. 이과생이면서도 책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었지. 어쩌면 그 점이 나를 거끌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후로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어. 그는 항상 먼저 내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지 먼저 물어봤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우리는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어. 책을 매개로 한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어.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울극장에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영화를 한다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어머나,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지.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손끝이 저릿저릿하더라고. 그게 그 시절에는 데이트 신청이었거든. 그것도 극장이라니. 감히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 나중에 들으니 그는 내게 직접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참을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귀여워. 지금 생각하면 호호. 그때 우리는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했어. 지금처럼 인터넷 예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만나서 줄을 서서 표를 끊어야 했어. 우리는 영화 시작 2시간 전에 만나기로 했지. 그날 아침 나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어. 특별한 옷은 없었지만 제일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 옷을 골랐지. 그때는 지금처럼 옷도 흔치 않던 때라 한두 벌 있는 좋은 옷을 아껴 입던 시절이었거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나는 마치 처음 그를 만났을 때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 극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것 같았지. 지금이야 뭐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 그땐 그저 어색하게 몇 걸음 떨어져 걷는 것조차도 부끄러워 발만 동동 굴렀어. 영화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 그저 그와 함께 어두운 극장 안에서 어깨를 스치며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세상이 영화 같았으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는 내게 영화 재밌으셨어요? 하고 물었고 나는 네 괜찮았어요. 하고 짤막하게 대답했지. 사실 그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야. 하하.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어. 주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었지. 그때는 돈도 없었으니 데이트는 주로 걷거나 앉아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어. 그래도 둘이 함께 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어.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렸지. 그는 공대생답게 논리적으로 세상을 설명했지만 나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
때로는 내가 아는 역사를 이야기해주면 그는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세상을 넓혀갔어. 그 시절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시간과 진심밖에 없었지만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그때는 알았지. 어느 날은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어. 이 길을 연인들이 함께 걸으면 헤어진대요. 하고 내가 슬쩍 말을 던지자 그가 씩 웃으며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평생 헤어지지 않을걸요. 하고 말했지. 나는 그 말에 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 평생 그 단어가 그렇게나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 그렇게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 아유, 정말 순수하고 예쁜 사랑 이야기네요.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걸으면서 평생 헤어지지 않을 거라니. 그 말씀 한마디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그저 옆에 함께 걷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영화를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 영화 같았다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 시절의 아날로그 감성이 지금 우리에겐 또 다른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의 사랑은 어떻게 더 깊어졌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져만 갔어. 우리는 매일 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대학생이었던 터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지. 그 시절 대학생들은 자유롭다 해도 여전히 부모님의 눈치를 보던 때였거든. 밤늦게까지 만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서로의 집에 찾아가는 건 더더욱 어려웠지. 그저 하굣길에 잠시라도 얼굴을 보거나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게 전부였어. 그가 내게 준 유일한 선물은 다 해진 책 한 권이었어. 그의 손때가 묻은 순수히 성비판이라는 철학책이었지. 나는 그 책을 밤새 읽으며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썼어. 그는 내게 역사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나는 그에게 철학의 오묘함을 설명했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지적인 동반자가 되어갔어.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았어. 1980년대 초반, 격동의 시대였지. 시국은 어수선했고 학교는 휴교하는 날이 많았어. 최루탄 냄새가 캠퍼스를 뒤덮고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지. 우리는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연애를 꿈꿨지만 현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 그는 나와 달리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 정의롭고 올곧은 사람이었지. 그런 그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 시위에 참여하다가 잡혀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거든. 나는 늘 가슴을 졸이며 그를 기다렸어. 오늘도 무사히 학교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말이야. 어느 날은 그가 시위에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를 붙잡았어. 오빠, 제발 오늘은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하고 애원했지. 그때 그는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 걱정하지 마. 별아, 나는 역사의 흐름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줘. 그의 눈은 뜨거웠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어. 그저 그의 등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 혹시라도 그가 잡혀갈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온갖 상상 속에서 가슴을 졸였지. 다행히 그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 우리의 사랑은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서로의 불안을 나누는 유일한 존재였지. 그는 내게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에게 역사가 가진 위대한 힘을 이야기해 주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해 갔어. 언젠가 시대가 평화로워지면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약속했어.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빛나는 희망이었지. 하지만 그런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그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온 거야. 당시에는 군 입대가 지금처럼 자율적이지 못하고 강제적인 면이 있었어. 게다가 그는 시국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대는 마치 강제 징집이나 다름없었어. 우리 모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 당시에는 군대라는 곳이 너무나 두려운 곳이었고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 없는 곳이었거든. 그는 나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어. 그는 입대하기 전날 밤 내게 마지막으로 찾아왔어. 그때는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지. 그는 나를 안아주며 별아, 내가 돌아오면 꼭 너와 결혼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고 속삭였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 헤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영원히 함께할 거라 믿었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그 포옹이 우리 삶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말이야. 아, 정말이지.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격동의 시대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니. 그 순수함이 더 절절하게 다가와요. 시위에 참여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불안에 떨었을 별님 할머니의 마음도, 나라를 위해 불의에 맞섰던 남자친구분의 용기도 모두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군 입대 통보. 그때 그 심정은 정말 어떠셨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결국 마지막 포옹이 되어버린 순간이라니 너무 슬퍼요. 그 후로 두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가 떠나고 내 삶은 온통 그의 기다림으로 채워졌어. 매일 그의 편지를 기다렸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혹시 그의 소식이라도 들려올까 귀를 기울였지. 하지만 그는 좀처럼 내게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어. 답답하고 불안했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초조해졌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입대한 부대는 특수부대였고 그는 그곳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시국 사건에 연루된 전력 때문인지 그는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했어. 그런 상황들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을 뿐. 그 당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 그저 그가 너무나 보고 싶고 소식조차 알 수 없어 미칠 것 같은 나날들이었어. 그렇게 1년이 흘렀어. 나는 여전히 그를 기다렸지만 세상은 점점 나를 채찍질했어. 부모님께서는 졸업을 앞둔 내게 좋은 자리를 알아보라 하셨고 주변에서는 선자리를 권하는 어른들도 있었지. 내 마음은 온통 그에게 향해 있었지만 현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어.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어느 날은 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 그 친구도 대학에서 함께 운동하던 친구였는데 내가 그의 유일한 연락처였던 거지.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건넸어. 별아, 그는 이제 너를 놓아달라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믿을 수 없었어. 그는 내게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군대 가기 전날 밤, 그 마지막 포옹 속에서 우리 둘의 약속을 굳게 다졌는데, 그 친구는 나를 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 군대에서 많이 힘들었대. 그리고 시국 사건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너까지 자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대.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하더라. 나는 울었어. 목 놓아 소리 내서 울었어. 그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것도 몰라줬던 내 자신이 미웠고,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한심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 2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와의 시간은 내 삶의 전부였거든. 내 가슴에 새겨진 첫사랑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밤낮으로 울었고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았지.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고 나는 졸업을 했어. 선생님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한다지만 내 첫사랑은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어. 그를 잊으려 했었지만 봄이 되면 벚꽃잎이 흩날리는 캠퍼스가 떠올랐고 비가 오면 덕수궁 돌담길을 걷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났어. 모든 풍경과 모든 소리가 그를 떠올리게 했지. 가끔은 내가 그를 너무 빨리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 그의 소식을 들은 건 한참 후에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 그는 여전히 정의롭고 멋진 남자였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아픔을 느꼈지. 그가 행복하다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 행복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아갈 용기도 연락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 그는 이제 내게는 추억 속의 존재이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련한 이름이 되어버렸지. 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혹독한 현실과 오해, 그리고 시대가 안겨준 아픔 속에서 결국 첫사랑과 이별해야 했던 별님 할머니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네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셨을 그 아픔과 그리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래도 그분께서 다른 분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끼셨다니 정말이지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시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럼 그 첫사랑은 별님 할머니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그렇게 나의 첫사랑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련하게 끝나버렸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도 서툴렀던 사랑이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불꽃이었고 나를 가장 빛나게 했던 시절의 증거였지.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큰 아픔을 동반하는지 배웠어. 그와의 이별은 내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어. 나는 그를 잊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갔어. 덕분에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지. 그가 내게 심어준 정의로움과 희망의 메시지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 주었어. 그가 비록 내 곁에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언제나 내 안에 살아 있었지. 나는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 남편은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지. 나는 첫사랑의 아픔을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 행복했지. 정말 행복했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나 오래된 책을 펼칠 때면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만약 그가 입대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를 더 끈질기게 기다렸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들도 가끔씩 해보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지나간 사랑은 지나간 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도 나도 모두가 그랬기를 바라지. 나는 오늘 젊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사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끝나기도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어떤 사랑이라도, 그것이 비록 짝사랑이든 이뤄지지 않은 사랑이든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남긴다는 것을 말이야.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아픈 기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삶의 한 조각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을. 그러니 아파해도 괜찮고 그리워해도 괜찮아.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소중한 너의 인생이니까.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들이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처럼 헤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 믿지 말렴. 하하, 농담이야. 그땐 어렸고 순진했던 우리의 믿음이 참 예쁘다고 생각할 뿐이지. 나의 첫사랑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아련하고도 애틋한 이름으로 남아있을 거야. 아마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아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으로, 그리고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어. 그 시절에 내가 그랬듯이 젊은이들도 자신의 사랑을 용기 있게 키워나가고 설령 아픔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길 바라. 사랑은 그 자체로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격동의 시대 속에서 피어나 결국 헤어져야만 했던 두 분의 첫사랑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을 것 같아요. 덕수궁 돌담길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호호.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픈 이별이 할머니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겠죠? 첫사랑의 아련함과 함께 세월이 가르쳐준 깊은 지혜가 담긴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울림을 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가슴 속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첫사랑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오색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일 다채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